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의회 32명의 의원 중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활동 중인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방송에 앞서서 지금 큰 판넬을 가지고 오셨어요. 공공 앱은 안 된다, 민간 앱은 된다 해서 지금 시청자분들 보이시겠지만 대구로와 관련된 판넬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픽스 인터뷰 시간에 육정미 의원님과 함께 대구시 가고 있는 대구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8대 시의회, 지난 시의회인데요. 그때는 민주당 의원이 5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과거 의회 구성을 보니까 늘 민주당은 열세였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9대 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유일하신데 어떻게 의정 활동하시기 힘드신 점은 없으십니까? 하나기 때문에 힘든 거는 아마 기본, 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 소신껏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네. 예, 제가 이제 여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깥에서 보시는 것만큼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힘드신 점은 기본 바탕으로 가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독립투사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안 그러세요? 제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가진 시간이 열이라면 네. 열보다 더 많이 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독립투사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되고 그리고 대구시의회도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무투표 당선되는 일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또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얼만큼 그 시 행정부를 향한 견제 그리고 시의회 의정 활동에서도 참 힘드실 것 같은 게 미리 좀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를 하셨어요. 이때 대구로 앱에 대한 그런 특혜 시비 그리고 세금 투입된 대구로가 사업 지속 여부가 좀 확실치 않다. 그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런 협약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네. 대구로 배달앱 사업이 2021년부터 2020년 공모를 시작해서 네. 그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죠. 공모를 해서 배달앱 사업을 시작해요. 2021년 3월에 협약서를 보면 3월에 계약해서 네. 2024년 6월 30일 날 이제 협약이 만료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민간 기업과의 그 보조 사업이죠. 예. 근데 그 사업에 홍준표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택시 앱, 택시 서비스, 호출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3차 추경 때죠. 작년 연말에 택시 앱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지만 예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이제 제기됐었죠. 예결위원회 안에서. 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택시앱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민간업체 배달앱 사업에 얹혀서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선정 절차에서 문제도 있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약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2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2년 동안의 사업이 한시적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시적이지 않고 장기적 사업으로 시민들에겐 시민들에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공공 앱이라고 말을 하면서 홍보비까지도 대구시에서 따로 지불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대구로 배달 대행 앱 할 때 그때 대구시와 이 대구를 운영하는 인성 데이터가 2년의 협약을 맺었고 3년. 3년입니까? 그리고 지금 택시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 택시 사업은 이제 택시 조합하고 법인 조합이면 택시 회사인 셈이죠. 조합하고 대구시가 계약을 하고 택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데 지원이 어떤 지원이냐면
대구로라는 택시 배달 서비스를 하기 위한 택시 준비죠. 랩핑을 한다라든지 네.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택시 조합에서 인성 데이터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해놓았죠. 예. 그러면 지금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인성 데이터와 대구시가 직접 협약을 맺었고 택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끼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조합원과 택시 택시 조합과 회사 그 택시 인성 회사의 데이터가 셈이죠. 지금 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간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성 데이터가 대구로 택시에 참여할 때 약간 조금 편의를 봐준 이렇게도 또 의혹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네. 편의를 봐준 상태죠. 문제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택시 조합, 법인 택시에 네. 지원했다. 그리고 그 수익이 생기면 노조한테 수익금을 나눠줄 것이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혜 시비에서 절차상에 있어서 정당성을 문제제기 받을 때 한켠에서 좀 살짝 비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구로 택시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카카오 택시를 타봤습니다. 개인 택시였는데요.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기사님은 대구로 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돌아온 답변이 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구로 택시는 이용자가 없다. 그리고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배차 시간도 길다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주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 택시 소유자들은 거의 다 카카오 택시를 쓰지 대구로 택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특별한 문제가 그 대구로 어플이 조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택시 랩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대구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대구로 택시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예결 예산 심사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네. 이게 내세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독점 플랫폼에 즉 왜냐면 카카오 택시죠. 네. 독점 플랫폼에 과한 어떤 네. 수수료로부터 택시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수수료율을 좀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택시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에게 지역 밖으로의 이제 우리 자본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우리가 독과점이 되기까지 그 대기업들이 투자된 것들 그 지난한 시간들은 사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런 이제 포부도 당당한 그런 사업들을 이뤄내려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앱 기반 기술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점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것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거 문제제기가 많았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2년 계약이라는 이 한시적으로 몇십억씩 되는 예산을 퍼붓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렴한 지금은 한 대 개인 택시가 카카오 호출에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 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월 20만 원이요? 월 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 조금 더 배차를 많이 받으려면 20만 원이고 예. 일반 멤버십이랄까요? 그거는 예. 한 5만 원 정도 맞습니다.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구로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더 잘하기 위해서 20만 원이고 어느 정도 할 때 5만 원이라면 그 차이도 사실 2만 원밖에 안 나요. 네. 근데 이 차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업이 2년 동안에 예산을 퍼부어서 하는 걸로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 네.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키십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터키를 주기 위해서 저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업의 어떤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뭐야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예. 왜 장기적 대안도 없이 몇십억 수십억씩 되는 예산을 퍼붓지 그러니까 그러면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업체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하는 입장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사이에 자기들의 플랫폼은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예,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터키 시비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문제가 저는 많은 사업이다. 저뿐만이 아니라 의회 내부적으로 예결 심사한 의원들은 3분의 1 정도 거수까지 했으니까 예산에 네. 대해서 3분의 1 정도는 이 사업은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니까요. 제가 그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구만의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또 뭐 무임승차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대형마트 휴물도 그렇고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마구마구 던지는데 사실 그 내막은 모든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이 연속 사업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로 같은 경우는 3년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3년을 지키겠지만 지금 대구로 택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대구시가 직접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그 택시 조합이 협약 맺은 거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성데이터에서 지금까지 대구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대구시가 예산을 줄인다, 뭐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인성데이터는 뭐 손해를 봐가면서 대구로 택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민들한테 그 피해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간접적 피해인 거죠. 예. 왜냐하면 뭐 가입해가지고 쿠폰 받고 하셨으니까 네. 그걸로도 조화를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앱 3년 협약 기간 안에 20억이었는데 네. 60억 정도가 요 표에 돼 있지만 60억하고 넘죠 정도가 나갔을 때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이번에 시정 질의할 때 이제 경제부시장 또 답변을 했지만 반 정도는 코로나 시기에 네. 직접적인 어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인성 데이터라는 그 민간 업체에 간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앱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앱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유입자들 회원가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 플랫폼 사업에 막대한 홍보비들을 사실 중앙 우리 언론들을 통해서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는 예. 그런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간접적 혜택들을. 그래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설계하지 못함으로 해서 간접적인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피해를 주는 것이죠. 네. 지금 준비하신 판례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봤는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네. 협약 기간이 21년부터 24년 6월까지고요. 협약 예.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40억 원은 어떠한 부분에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시정 질의에서 네. 경제부시장 답변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코로나 시절에 아. 즉 그 앱을 통해서 네. 그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한해서는 행복페이도 5% 더 DC해주고 네. 그다음에 쿠폰 발급도 해주고 이런 지업 사업들을 앱을 통해서 한 거죠. 플랫폼을 그럼 통해서 그에 대한 가입자에 한해서 한 거죠.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할 때 네. 사실 뭐 대구로를 많이 쓰는지 음. 배달의 민족을 많이 쓰는지 요기요를 많이 쓰는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 대구시에서도 뭐 비교 그래프를 대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자주 하죠. 아. 저는 그것에서 사실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성과가 이거 뭐에 도움이 되죠? 장기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네. 하지만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나마 택시 회사 법인 택시 회사 왜냐하면 네. 카카오 택시라는 것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회사가 그 네. 비용을 내야 되니까 법인 아. 택시 회사를 도와준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사용에는 그 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쿠폰 지급을 또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쿠폰 지급에 대한 혜택은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60억 정도를 써야 할 그냥 그런 사업이냐 이렇게 따져볼 문제인 거죠. 지금 성과는 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과를 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머릿속에 외우지는 않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자료는 빼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대구시에서 얘기한 자료들을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가입자 수도 늘었다. 택시 네. 뭐 가입자 수도 아주 늘었다. 성과가 아주 좋다. 이렇죠. 성과가 아주 좋았어. 3년 뒤에 2년 뒤에 그럼 뭐 장기적 대책 마련 없는 이런 그 사업 설계는 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죠, 보통은. 네. 일단 지금 뭐 대구로 배달앱 같은 경우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달 플랫폼들이 있는 것 중에서 대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자, 대구로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톡이 독점해 있는 카카오 택시가 독점해 있는 이 시장을 조금 뭐 나은 대구만의 그런 택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구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제일 하단에 인성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 인성 데이터가 2005년 GPS 기반의 자기 위치 측정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택시와 대리운전 배차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인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대구로 택시에 적용한 것뿐인데 지금 20억 원의 투자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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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구시가 인성데이터에게 제공한 그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이제 14억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이제 민간 협력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 대구로 택시가 작년 추경부터 시작됐었으니까 예. 할 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앱을 개발하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시에서는 홍보비를 대서 그 시민들에게 전체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독과점 기업으로부터의 그 그럽니까 피해도 좀 방지시킬 수 있고 이 두 가지였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것이었고 네. 그때 얼마나 그 기업이 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가를 피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시정 지리를 준비하면서 알았던 거죠. 2005년도에 이미 특허가 이제 등록돼 예. 있었고 그 특허권자가 2명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인성데이터 지금 회장이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민간 협력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민간 협력 사업으로 그래서 네.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대서 민간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건설이나 토목 사업에는 BTO, BTL 사업들이 있어요. 예. 학교 현장에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요. 즉 뭐냐면 민간에서 먼저 도로도 마찬가지네. 민자도로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네. 민간에서 돈을 내서 도로를 건설하고 투자했던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지자체하고 계약을 갖다 수십 년씩 한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20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때는 사실 이 사실은 얘기를 해서 몰랐어요. 저도 몰랐죠. 이건 어머니 질의하면서 제가 회사 안에까지 들어가고 특허청 들어가고 하면서 찾아낸 것이었죠. 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은 내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소관위원회가 아니니까 시정하겠거니 생각하고 더 이상은 예. 이제 관심을 사실은 끊고 있었죠. 또다시 얘기를 해서 보려고. 근데 페이 사업까지 하겠다.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어디서든지 다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구로페이를 7월부터 시행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인성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제 대행 시스템만 마련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 돈에 대한 부분은 또 대구은행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부적인 얘기라는 것은 내부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처럼 예. 이 기술적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초기 질문 자체가 그 돈은 대권행이 있고 인성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스템만 제공한다. 네, 결제 대행 시스템. 결제 대행 시스템만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페이 사업을 그렇게 네. 실제적으로 디지털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페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만족도가 높았고 이미 만족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틀어야 된다면 틀 수도 있지만 예. 여기에서 피해 볼 수 있는 그 세대들이 또 도출되죠. 당연하죠. 그게 문제라는 예,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자,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런 가장 큰 문제 또 그다음에 모 은행 대구은행에 셋다 칩시다. 네. 그러면 그렇게 대구은행을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예. 대구은행에서 이걸 했을 때 이 시스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을 거예요. 네. 맞잖아요. 네. 행복페이만 하기 위해서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습니다. 자기들이 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 기반을 그대로 기존의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업체에다 엎으려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실제 하고 있는 사업 주체와 다시 하게 될 사업 주체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겪게 될 시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이거야말로 장기적인 좀 계획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서 네. 수립해 설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업들은 마찬가지 이것도 전무한 상태에서 2월 8일 날 거의 뭐 이때까지 홍 시장이 했던 것처럼 거의 독단적으로 또 마찬가지 독단이 아니죠. 자기 입장에서는 시장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발표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문제가 너무 새롭게 많습니다. 추진하거나 변화를 네. 줄 때는 네. 뭐 어떠한 용역을 착수하거나 연구를 통하거나 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 하고 있던 행복페이가 불편하거나 그러면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채 그냥 홍준표 시장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문제가 있다. 통칭해서 네. 여러 가지 수렴없이 했다 칩시다. 그래 할 수 있다 칩시다. 너무너무 이걸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네. 그러면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이게 6천억 규모란 말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00원에서 10% 만약에 그 수수료율 네. 지원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9천을 내잖아요. 예. 6천억 규모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5%, 2%, 7%를 제어하고 나면 한 5천억 상당히 이제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네. 돈들이 이것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한 곳에 어쨌든 여기서 충전을 하고 여기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그 자, 데이터가 그다음에 모이는 곳이 인성 데이터다. 예, 거기에서 충전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돈이 어디에서 돈이라는 것은 원래 은행에서 은행이라는 제2금융권, 예. 은행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해서 이제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대구은행은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제일 부차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어떤 인성에서 택시앱까지도 2년 협약에 불과하고 민간 보조 사업이에요. 민간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주고 나면 끝인 사업인데 네. 여기에 또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구로 택시 같은 경우는 2년 협약 끝에 인성 데이터가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 정말 그 앱을 사용했던 뭐 대구로 택시 기사님들이나 뭐 시민들이나 엄청나게 큰 불편함을 겪는데 지금 행복페이, 지금 대구로페이로 나중에 7월에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페이 때는 사실 시민들이 대구은행 창구를 가서 창구에 있는 뭐 직원에게 카드 좀 만들어 달라, 보충해 달라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저같이 조금 비교적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대구로페이 어플을 깔아가지고 충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구로 기존에 그 행복페이를 사용했던 연령대가 만약에 고연령대가 더 많다면 이거는 지금 대구로페이로 바꿨을 때 이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 대구은행 창구를 가서는 지금 해결 못 하거든요. 무조건 어플을 통해서만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시 이 말은 뭐냐면 행복페이를 열심히 쓰던 분이 대구로페이를 바꾸게 되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진짜 큰 문제죠.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페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대구로 플랫폼에 다 가입해야 돼요. 이것만큼 그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대구로 배달앱 같은 경우는 뭐 대구시와 인성 데이터가 협약을 맺었죠. 뭐 대구로 택시 같은 경우는 인성 데이터와 대구시 사이에 조합이 있습니다. 택시 조합이 있는데 지금 대구로 페이까지 인성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대구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인성 데이터화 하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왜 대구시는 이 인성 데이터를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진짜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이제 저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자그마한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네. 관에서 어떤 사업들을 받아서 하게 되고 관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인성 데이터다 이 말의 이름을 사실은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구시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대구시가 사업을 장기 계획 없이 장기 계획이 없고 공공 앱이 아님에도 공공 앱이라고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모습 때문에 인성 데이터가 화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성 데이터는 사실 진짜 특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특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자하고는 전화 통화해서 인성 데이터도 자기는 힘들다 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거는 믿지 않아요. 네. 힘들다면은 자기들이 수익이 많이 이래 돼야 되는 대구에서 너무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플랫폼 사업에서는 이미 생각대로라는 그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퀵 서비스 업체로서는 이미 1위 기업을 달리고 있었고 전국 단위에서 퀵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앱을 제공하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기반이 있는 업체였고 이러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사실은 거의 뭐 앞에 독과점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 따라갈 수 있는 행로로 가고 있고 게다가 네이버하고는 협력 업체예요. 그리고 여기 뭐 부시장의 답변에도 있지만 택시 앱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그 불편, 배차 시간이 늦다, 네. 앱이 불편하다,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고 그것을 네이버와 협상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독과점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럼 그럼요. 네이버는 독과점 이게 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갈수록 말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저번에 그 번외산 때도 전통시장에 그 장 있잖아요. 네. 식자재까지도
여기 얹어가지고 네. 유통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것도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걸 못하게 했었죠. 예. 사실은 삭감했었고 이미 그 사업이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황금동 제가 지역인데 황금동 가는데 거기 큰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그 앞에 대구로 식자재 뭐 하면서 한수막이 나 붙었길래 제가 문제제기까지 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러니까 아니 뭐야 도대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적으로는 이해하고 싶어도 그럼 뭐야 이 기업에 뭔 특혜 주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대구 FC의 후원 업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흔히 전국 단위에서 얘기되는 제3자 뇌물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 스토리가 막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본의 아닌 사건인 것처럼 사고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냐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고도 따박따박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설득도 아니죠. 절차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원칙 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서비스나 좋은 정책은 모방을 통해서 뭐 대구시만의 그런 것들이 정착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에 가면 좋은데 아까 뭐 대구로 식자재 같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요즘 뭐 배달의 민족도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배민 마켓이라고요. 뭐 음식이나 그런 거 외에도 식자재 이런 것들을 배달하더라고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업체가 자기 성장을 하고자 예. 하는 지향점을 대구시가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도와주고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대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인성데이터뿐인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대구로 그 배달의 발태한 9개 정도 9개 업체가 있으니까. 예. 그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뽑힌 곳이 인성데이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대구로 택시 앱을 하든 대구로 페이를 하든 뭐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 절차적인 그렇게 걸 해야 되는 했었어야죠. 거죠. 예. 근데 지금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덩어리인 이 대구로 사업을 대구로페이까지 지금 7월에 시작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 성격상 뭐 주변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시정지를 했고요. 네. 이것을 보게 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예산이 그렇게 쓰인다라면 저 절대 반대 안 합니다. 네. 업체도 성장하고 시민도 도움을 받고 대구시도 치적을 쌓을 수 있다라면 이것은 박수칠 일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3년의 협약 기간이면 끝이에요. 네. 2년이 끝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멈추지를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 사업을 기획했던 담당자가 일선에 있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원성, 야 이거 수익 구조가 안 나. 2%밖에 수익 못 받으니 대구시에서 아무리 홍보비를 한들 간접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또 뭐 짜투리지만 뭐 쿠폰하고 하거나 없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네. 저의 그냥 혼자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모노발식 사업 확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처음 기획처럼 처음 상식적으로 배달앱을 시작할 때 공모를 통해서 했었고 그때도 사실은 특혜 시비가 있었죠. 왜냐하면 평가 지표 안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선 점수를 주는 그 항목을 넣음으로 해서 인성 데이터가 이미 생각대로라는 로지올이 자회사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한 그 1위 업체를 달리고 있는 인성 데이터가 이제 로지올의 모회사다 보니까 이건 특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 3년 하고 끝냈어야 됩니다, 솔직히. 근데 그 사업도 사실은 막판에 탄 거죠, 그죠? 네. 하지만 3년 동안 그 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업체들이 뭐 수수료라도 절감할 수 있었다면 네. 사용하는 시민들이 쿠폰 받고 기뻤다면 그 사업은 그것으로 그냥 종을 쳤었어야 되는 거죠. 계약대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택시 호출 사업을 공약으로 삼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 뭐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마지막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 문제 많은 이런 사업들의 멈출 수 있는 방법 시작을 지난 임시회 때 하신 거고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이 3월이니까 사실 남아있는 한 3, 4개월 동안 육정미 시의원님의 이런 노력들로 하여금 대구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한 업체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 새로운 사업을 출발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한 업체가 독과점이 아닌 정말
절차를 받는 공정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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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